완점성을 향해서 신나게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이번 시간은 분류하기를 배워보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다고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배울 내용을 함께 알아볼게요. 세상에, 방 좀 봐. 정리 좀 해야겠다. 여기 빈통이 있어. 여기에 장난감을 넣자. 그래,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늘통에,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은 분홍통에 넣으면 되겠다. 좋아. 그럼 정리 시작. 자, 자, 여기 정리 끝. 깨끗해졌네. 잠깐. 나 이 인형 좋아하는 건데. 그래? 난 별로라서 분홍통에 넣은 건데. 누가 축구공을 하늘통에 넣었어? 나 축구 좋아한단 말이야.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는 정리 못하겠다. 그럼 어쩌지? 우리 친구들이 방을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분류를 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분류는 뭐고 기준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분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기준을 정해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주어진 그림 카드들을 기준을 정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준으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볼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누구나 공통으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기준이 되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준, 종류별로 나누기. 그림 카드를 보면요. 동물, 인형이 그려진 카드들도 있고요. 공이 그려진 카드들도 있습니다. 윗줄에 보니까 어때요? 다 인형인데 하나만 공이죠. 그러면 이 공을 덜어내 볼게요. 그리고 아랫줄에는 다 공인데 인형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인형도 덜어내 볼게요. 이제 같은 것들끼리 모아봅니다. 윗줄은 인형만 이렇게 모아주고요. 아랫줄은요, 이처럼 공만 모아주는 거예요. 어때요? 종류별로 잘 나눠졌죠? 이렇게 기준을 분명히 하여 나누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류 기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우리는 분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분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동물 카드를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친구가 분류를 할 건데요. 그 기준이 좋아하는 동물과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분류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은성이와 은지가 각각 좋아하는 동물도 다르고 좋아하지 않는 동물도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류를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분류를 잘했다, 그 기준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동물과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 기준으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공통으로 똑같이 답을 낼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분류의 기준, 모양이나 색,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리의 수가 같은 동물끼리 분류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때 다리가 2개인 동물과 4개인 동물로 분류를 해보면 참새, 다리가 2개입니다. 토끼, 다리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다리가 4개입니다. 호랑이, 다리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다리가 2개이고요. 그 다음에 까치, 다리가 2개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에 관련한 문제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는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요. 분류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것과 귀엽지 않은 것? 안 되죠. 바다에 사는 것과 산에 사는 것. 그래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니은을 골라주고 색깔이 진한 것과 옅은 것? 누구나 인정할 수는 없네요. 리을, 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따라서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기호를 써서 니은과 리을로 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분류 기준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다음 문제는 이동 수단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대요.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동 수단을 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그래요. 움직이는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움직이는 장소가 땅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장소가 하늘인 것과 땅인 것으로 분류를 하였구나. 알맞은 분류 기준을 선택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그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보세요. 이어서 만나볼게요. 이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준서가 초콜릿을 한 봉지 사서 접시에 담아보았더니 이와 같았대요. 초콜릿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맞아요. 그 초콜릿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군요. 또 어떤 분류 기준이 있을까요? 딱 보니까 색깔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색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을 찾아 적어볼 수 있지요. 자, 또 하나의 문제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시연이가 서랍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잘못 분류된 칸의 기호를 한번 써볼 건데요. 기억을 보면 인형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니은, 머리, 장신구 이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디귿, 학용품이라고 했는데 학용품과 머리, 장신구가 섞여 있네요. 이럴 때는 잘못 분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기호를 써서 답은 디귿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방을 잘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공은 분홍통에, 인형은 하늘통에 넣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자, 정리 끝. 방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놀자. 이거 갖고 놀까? 아니면 이거? 아니야. 이게 좋겠어. 자. 이렇게 다시 다 꺼낼 거면서 힘들게 정리는 왜 한 걸까? 그러게. 에휴.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를 소개할까요? 짜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이 여러 가지 모양을 냄비에 넣고 저어주면 모양의 수가 더 많은 요리가 나온대요. 넣어줄까요? 이제 우리 한번 저어볼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이 요리를 담아볼게요. 와, 동그란 모양의 요리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의 수가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분류 기준은 모양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양으로 분류 한번 해볼까요? 모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과 원 모양이 있네요. 그렇다면 왼쪽에는 삼각형 모양.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 모양을 모아봅시다.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때요? 원 모양의 수가 더 많죠? 그래서 바로 이 오른쪽 요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재료는 같아도 분류 기준이 달라지면 또 다른 분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깔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빨간색, 오른쪽에는 노란색을 놓아볼까요? 빨간색을 옮겨주고 노란색을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아, 빨간색의 수는 5개, 노란색의 수는 4개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처럼 분류를 하고 그 수를 세어보면 다양한 비교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분류하여 세어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준비된 걸 보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세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사과, 세면서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를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귤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이때 다섯은요,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 귤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표시해서 6만큼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나의 수를 세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일의 수를 적어주세요. 사과는 5개, 배는 3개, 귤은 6개, 바나나가 4개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세어보고 표로 표시해 보았답니다. 수를 셀 때에는 여러 번 세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선생님처럼 표시하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류한 결과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팔리는 운동화를 색깔에 따라 분류하고, 자, 색깔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분류한 결과를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이 5켤레, 검정색 3켤레, 빨간색 2켤레, 파란색 1켤레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수가 흰색 운동화 수가 가장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많이 팔렸다? 바로 흰색 운동화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가게에서는 흰색 운동화를 더 많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분류한 결과를 말해 볼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이에 관련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요. 일 번과 2번의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보고 직접 풀어보세요. 선생님과는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민이는 상자에 담아놓은 단추를 꺼내보았어요. 이때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세어보는 활동을 한 후 정민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기준에 알맞은 단추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선 구멍이 2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멍이 2개인 것들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2개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중에 노란색을 골라주는 거죠. 그렇다면 노란색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는 3개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문제 조금 넘어가서 9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증인은 어머니와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왼쪽에 주어진 것과 오른쪽에 주어진 것. 왼쪽의 것들은 모두 부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때요? 맞아요. 모두 우리 욕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류한 기준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분류한 기준을 직접 써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 볼까요? 어떤 기준을 정해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세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두세요.